오랜 시간 지상 통신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늘에서 새로운 연결 시대가 열리며 기존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인터넷 접속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지상 인프라에 무기지 않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존 통신망 운영자들이 왜 이러한 변화 앞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존 통신망 운영 주체들의 영향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의 우위보다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리적 통신 설비를 전국에 구축할 수 있는 독점적 위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화 연결을 위한 교환국, 정보 전송을 위한 광섬유 케이블 등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과 정부의 엄격한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요충지를 소유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던 과거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데이터 흐름의 경로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매달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었죠. 현재 어떤 서비스에 얼마를 지출하고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시면 궁금하네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봐도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세 업체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설비를 구축하고 서비스 요금을 받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기존 사업자들의 가장 큰 오해였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기존의 지배적인 구조를 우회하며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차 시대의 도로를 독점했던 이들이 철도 등장으로 영향력을 잃었고, 철도 독점자들 역시 자동차와 항공기가 출현하면서 그 권한을 상실했던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지상 거점이라는 경로를 독점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아예 하늘을 통해 연결되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새로운 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수많은 적에도 인공위성으로 구성된 인터넷망입니다. 기존 위성 인터넷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전 위성들은 지구로부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신호가 오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상 통화를 하면 상대방의 말이 한참 뒤에 들릴 정도였죠. 반면 이 새로운 위성망은 지상에서 비교적 가까운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위성들을 띄웁니다. 정지 궤도의 위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 시간이 짧습니다. 유선 광통신망이나 최신 모바일 네트워크와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반응 속도를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수천 개가 넘는 위성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하늘 전체에 거대한 통신 네트워크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각 위성이 광학통신을 통해 서로 직접 연결되는 망을 구성하여 데이터가 위성 간에 직접 전송됩니다. 따라서 여러 지상 기지를 거치지 않고도 원거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져 기존 위성 통신과는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통신 방식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자는 같은 시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는 대상을 의미하잖아요. 이 새로운 연결 방식은 게임의 기본 규칙 자체를 바꿔놓는 존재입니다. 더 뛰어난 연결 사업자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신망 운영 주체라는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운송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와중에 갑자기 순간 이동 기술이 상용화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운송업체들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순간 이동 기술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하늘망 서비스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켜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두려운 점입니다. 경쟁에서 지더라도 2위나 3위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예 필요가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소멸하게 되니까요.
지금 주요 통신 서비스 기업의 경영진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같은 무대에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지상 기반 통신 설비가 이제는 강점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에 걸쳐 수많은 지상 중계기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으며 매년 유지 보수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토지 임대료, 전기요금, 장비 교체, 인건비 등이 모두 고정 지출입니다. 가입자 수가 줄어들더라도 이 비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성망은 정반대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 기술 덕분에 위성 발사 비용이 혁신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비용이 크게 줄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저렴해질 것입니다. 위성 수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 즉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상 중계기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도심에는 이미 포화 상태라 새로 지을 곳도 마땅치 않고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서도 외곽 지역으로 가면 연결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성망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외딴 섬이든 고산지대든 동일한 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기존 통신 서비스 기업들은 노후화된 지상시설을 교체하느라 고심하고 있을 테지만 하늘 위 네트워크는 끊김없는 연결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기기 직접 연결 기술입니다. 기기 직접 연결이란 스마트폰이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위성망과 바로 접속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 없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직접 위성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개 이상의 직접 연결 지원 위성이 발사되어 미국 및 일부 국가에서는 메시징 서비스가 먼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음성 통화 및 데이터 통신으로 확장될 예정인데 이것이 본격화되면 지상 중계기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별도 수신 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결 기술이 보편화되면 그저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어떤 제조사의 스마트폰이든 위성통신 칩 하나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유심카드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술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기존 통신 서비스 기업들은 정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제 로밍 사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해외여행 시 비싼 로밍 요금을 지불하잖아요. 하루에 상당한 금액을 내면서도 제공되는 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존 통신사 입장에서는 로밍 서비스가 거의 무한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한국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와 계약하여 서로의 망을 빌려 쓰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마진을 붙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위성망은 국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든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든 동일한 위성 신호를 받게 됩니다. 로밍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죠. 그저 전 세계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위성 인터넷 가입자는 해외로 나가도 추가 요금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 요금이나 국가별 요금 같은 복잡한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가장 손쉽게 벌어들이던 수익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영역이 되는 셈입니다.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존 통신사들의 요금제를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십 가지 요금제의 데이터 양, 통화 시간,
부가 서비스 등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해야 비교가 어렵고, 비교가 어려워야 더 비싼 요금제로 고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성통신은 간결합니다. 월정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한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기존 통신사들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위성통신망의 재판매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기존 통신사들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여 국내 유통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매는 결국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팔아 마진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반 시설을 소유한 자가 권력을 가지는 법인데 이제 기존 통신사들은 핵심 인프라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도로를 소유하고 통행료를 받던 본건 영주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로 위에서 대리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도로 주인이 바뀌면 대리운전기사에게 얼마를 줄지 역시 도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즉,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성 네트워크 사업자가 마진을 조금만 가져가도 기존 통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순간 미래는 없습니다. 거대 전자기기 기업들이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세요. 단가를 끊임없이 인하하고 마진을 거의 남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막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의 흐름을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정 국가가 인터넷 검열을 위해 방화벽을 구축해도 결국 우회하는 방법이 등장하듯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위성 인터넷의 국내 진입을 규제로 막으려 해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통상 규정상 특정 국가 기업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물리적으로 막으려 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성 신호를 국경에서 어떻게 검열하고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간 문제일 뿐, 문은 열릴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으로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사용 발사체 기술과 위성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수십 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의 기술력이 축적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이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선두주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술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자체 위성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위성 기술, 발사체 기술, 그리고 발사 비용 절감 기술을 모두 갖추려면 수십조 원의 투자와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 통신사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 부족합니다. 만약 시작하려 했다면 적어도 10년 전에는 시작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측면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성 인터넷이 지금 당장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현재 몇 가지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의 광케이블은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위성 인터넷은 현재 평균적으로 그보다 느립니다. 응답 시간도 광케이블에 비해 다소 길고요. 또한 수신 장치를 설치하려면 하늘이 잘 보이는 고지여야 하므로 아파트 베란다와 같은 환경에서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도심 가정용보다는 통신 음영 지역인 도서, 산간, 해상, 재난 지역 등에서 더욱 큰 강점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1세대 위성망이 이 정도인데 2세대, 3세대가 등장하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응답 지연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위성수가 계획대로 늘어나면 서비스 범위와 품질 역시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기 직접 연결 기술이 상용화되면 수신장치 설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때 가서 기존 통신사들이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유선망이 더 빠르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불과 5년, 10년 후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새로운 위성 인터넷의 주거용 기본 요금은 월 일정 금액의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가정용 광케이블 인터넷은 월 부담액이 더 저렴하고 최신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와는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수준입니다. 장비는 수신장치와 무선 공유기가 포함된 키트를 구매해야 하며 이에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만족하지 못하면 반납 및 환불도 가능합니다. 위성이 더 많이 배치되고 가입자가 늘어나면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발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존 통신사들은 지상시설 유지비가 고정 지출이어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 경쟁력에서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수십 년간 독점 체제 아래에서 비싼 통신 요금을 내왔잖아요. 이제야 진정한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성망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통신사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을 모두 잃게 될 테니까요. 물론 과도기에는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기존 통신사 직원들, 협력업체들, 대리점을 운영하는 분들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산업에서든 기술적 전환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마부들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피처폰 공장들이 문을 닫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기존 통신사 경영진들이 현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재판매로 버틸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마차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시대가 왔듯이 지상 통신망 시대가 끝나고 위성 연결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전환기를 어떻게 순조롭게 통과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뿐입니다.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은 하루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독점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